자, 이번 시간에는 21번, 22번을 볼 겁니다. 칠판에 지금 이제 주제를 띄워놨어. 책 딱 펼쳤을 때 오른쪽 밑에다가 그 박스를 마련해놨지. 거기다가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적어보자. 자, 쓰면서 들어보자. 창의적인 팀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야.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신선한 신참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글이야. 자, 보면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소재다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어. 자, 한글을 한번 볼게. 자, 창의적인 팀은 역설적인 특징을 보인다. 그것은 우리가 상호 배타적이거나 모순된다고 가정하는 생각과 행동의 경향을 보여준다. 됐어? 다음 거. 예를 들어서 최고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깊은 지식과 수반되는 과정의 숙달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 그치? 그리고 숙달.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되게 잘하는 능숙함이 필요해. 그런데 그와 동시에 널리 퍼져 있는 지혜나 일을 하는 입증된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니까 남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걸 굳이 막 신경 쓰면서 눈치 보지 않는 신선한 관점이 필요하다. 왜 하지만 왜 그러나 라는 역접이 나온 거냐면, 앞에서는 지식이 필요해. 그런데 지식이고 뭐고 됐고 신선한 시각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앞에서는 전문가, 그러나 뒤에서는 뭔가 신입의 시각이 필요해. 종종 초심자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신참의 관점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고 심지어 장난기 넘치고 질문이 아무리 순진해 보이더라도 무엇이든 막 이렇게 기꺼이 물어보는데, 이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좀 귀엽지.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 아무리 순진해 보이더라도 질문을 막 거침없이 질문을 하고 약간 호기심이 많고 심지어 장난기가 넘쳐 보이기도 한데, 자, 따라서 모순되는 특징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 자, 여기서 글쓴이가 모순되는 이라는 말을 몇 번 반복을 했거든. 여기서 모순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뭐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해. 근데 지식 플러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대. 이게 모순이라는 거야. 이게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그 분야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어서 얻은 지식인 건데, 새로운 관점은 완전 신입 직원의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서로 모순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순되는 특징들을 한데 모으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정을 가속할 수 있다 라고 이제 글이 끝났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자, 바로 읽어 볼게요. 자, 창의적인 팀은 exhibit. 보통 우리가 사전에서 exhibit이라고 하면은 전시하다라고 많이 하거든. 근데 여기서는 전시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 보여주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자. 창의적인 팀은 보여준다. 역설적인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보여줍니다. Tendencies of thought and action. 어떤 생각과 행동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됐어? 생각과 행동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생각과 행동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하면서 선행사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추정하는, 뭐라고 생각하는 상호 배타적 또는 모순적이라고, 상호 배타적 또는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생각과 행동의 경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글을 다 알고 나서 이제 이 문장을 보면은, 아,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 그 지식적인 측면과 새로운 관점이라는 건 서로 밀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 모순적이기도 하지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선 투부정사 위해서야. To do its best work. 최고의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팀은 need, 필요해. 뭐가 필요해? 깊은 지식이 필요해. 그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Relevant to the problem.
그 문제와 관련된. 근데 그 문제 어떤 문제? It's trying to solve. 그것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문제.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다시. 여기서 말하는 it은 팀을 말하는 것 같거든. 팀이 이제 it으로 받아지는 것 같은데 팀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mastery라고 하면은 숙달이라고 해. 마스터야 말 그대로. 마스터. 숙달. 그 과정에 대한 관련된 과정에 대한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내가 어떤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좀 숙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네. 자, 다음 거 가볼게. 그런데 이렇게 세모 한번 쳐볼까? 역접이라고도 적어보자. 자, 방금 전까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지식이 있어야 돼, 숙달되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자,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팀은 필요해. 신선한 관점이 필요해. 어떤 관점? 구애받지 않는. 이거 아마 주석에 나와 있는 단어일 거야. 그치? 방해받지 않는. 방해를 받지 않는. 외부에서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 신선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간섭을 받지 않아. 뭐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아? 널리 퍼져 있는 지혜 또는 정립되어 있는 doing things, 무언가를 하는 방식, 잘 자리 잡혀져 있는 무언가를 하는 방식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는 신선한 관점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왜 역접이 나왔는지는 꼭 기억을 합시다. Often called the beginner's mind, this is the newcomer's perspective. 자, 여기서 문장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거든. 그치? 주어 동사가 나왔고 콤마 찍고 여기 이렇게 PP가 나왔잖아. 그러면 있잖아. 통상적으로는 문장 구조 자체가 이걸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면 약간 느낌이 이상하거든. 그래서 분사로 갈게. 분사.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뭐뭐라고 불리는 이로 해석을 하겠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종종 초보자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되게 깔끔하지? 종종 초보자의 마음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newcomer's perspective면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의 관점입니다. 신입의 관점입니다. 신입이라고 해석을 한 거야. People who are curious, even playful, and willing to ask anything. 이거를 좀 보기 좋게 하려면은 하이픈을 일단 걷어내자. 우리 문답지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문장 중간에 하이픈 해가지고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빼고 나서 해석을 하는 게 더 보기가 좋거든요. 일단 없다 치고 because they don't know what they don't know 하고 괄호를 여기서 이제 닫아볼게.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는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땡땡 하고 나서 콜론 뒤에서 부연 설명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people이 뭐냐면은 그 뉴커머, 신입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부연 설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참고로 여기서는 주어 동사가 갖추어진 문장은 아니야. 그냥 사람들 하고 이제 딱 마무리가 되는 그런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뉴커머는 점점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야. 심지어 장난기 넘치는 사람들이고 기꺼이 anything, 아무거나 다 무엇이든 기꺼이 물어보는 사람들이야. 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What they don't know, 그들이 모르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무엇을 그들이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그들이 모르는지를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말이 좀 도는 느낌이 나지. 어쩔 수 없어. 자, 그리고 하이픈 이제 집어넣어 보자. No matter how naive the question may seem. 자, 아무리 순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질문이 그 question, 그 질문이 아무리 순진해 보인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신 기간에 이제 공부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이런 거 좀 익숙하지 않나 싶어. No matter how는 뭐로 바꿔? however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however naive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이거 네이티브 아니고 naive야. naive, 순진한이란 뜻이야.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people,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고 이제 괄호가 열리는 거지. 호기심 많은,
심지어 장난기 많은, 그리고 무엇이든 기꺼이 물어보는. 왜냐하면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그들이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이제 집어넣으면 아무리 그 질문이 순진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문장. Thus, 그러므로 bringing together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can accelerate the process of new ideas. 자,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동명사 주어,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동사, 이렇게 가면 되겠지. bring together 이라는 말은 이제 모은다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모순되는 특징들을 모으는 것은, 모순되는 특징들을 한데 모으는 것은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과정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모순되는 특징들을 모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을 한 팀으로 만드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됐지? 그렇게 내용 물어보면 우리 틀리지 맙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21번 끝났고, 22번. 자, 또 한번 적어보자. 오른쪽 밑에 적으면 됩니다. 자, 쓰면서 들어보자. 자, 이제 글쓴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도시라는 건 시티 있지, 시티. 도시는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도시가 아니야.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도시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게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고, 여기서 조금 더 내용을 확장시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공공정책을 펼치면서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혹은 뭐 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구조물을 자꾸 막 만들려고 해. 자, 생각을 해봐. 어떤 동네가 되게 힘들게 살아. 여기가 좀 낙후된 동네야. 그러면은 정책을 펼 때 어떤 정책을 펴냐면, 아 그래? 낙후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은 우리 뭐 만들어주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역을 만들어주자. 뭐 육교를 만들어주자. 뭐 신호등, 횡단보도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한대.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 포인트지, 그 지역에 있는 뭐 구조물, 어떤 뭐랄까 어떤 건물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글쓴이가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 자, 그래서 한글 먼저 볼게. 자, 문제가 있는 도시에 너무 많은 공무원들은 새로운 경기장 또는 경전철 시스템 컨벤션 센터 주택 프로젝트와 같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도시를 이전의 영광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어떤 도시가 조금 낙후되어 있어. 그러면은 아, 우리 경기장 만들어주자, 뭐 전철 만들어주자, 이러면은 좀 도시가 많이 살아날 거야. 옛날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래. 아직 때가 덜 묻었나 봐. 경기장 만들어주고 지하철 만들어주면 사실 집값 많이 올라. 근데 이거는 글쓴이의 생각은 아닌 거고,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대.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자, 거의 예외 없이 공공정책이 도시 변화의 흐름을 늦출 수는 없어. 아무리 공공정책을 잘 편다고 해도 도시가 변화하는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늦출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러스벨트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고, 공공정책이 가난한 지역을 돕는 것이 아니자, 우리 체크 좀 해볼까? 가난한 지역을 돕는 것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해야 합니다. 됐지? 그 지역에 있는 뭐 건물, 구조물,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이게 글쓴이의 포인트야. 됐지? 이걸 잡아야 돼. 지역 혹은 지역에 있는 구조물, 지역에 있는 뭐 어떤 시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다. 포인트 잡으세요. 자, 반짝이는 새로운 부동산은 쇠퇴하는 도시를 꾸밀 수는 있지. 그러나 이것은 기저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왜? 사람을 포커스로 잡은 게 아니니까. 그치?
기반에 깔려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야 지금.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은 그들이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주택과 기반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봐봐. 쇠퇴하는 도시. 지금 이 도시는 점점 망해가는 도시야. 근데 이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경제력은 없는데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주택이 많아. 뭔가 시설이 많아. 구조물이 많아.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지. 글쓴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막상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는데 주택은 많고 시설은 많고 그럼 그 도시는 망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건축물의 모든 공급과 너무 적은 수요로 인해 봐봐. 건축물이 공급은 많이 됐어.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구조물에만 포커스를 맞춘 거지. 건축물의 모든 공급과 수요는 너무 적어. 왜 수요가 적을까? 막상 사람들은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들한테 막 경기장 지어주고 뭐 지어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거 사용하겠어? 사용 못하지. 먹고 살기 바쁜데. 그치? 너무 적은 수요로 인해 더 많은 공급을 만들어내기 위해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봐봐. 사람들이 막상 쓰지도 않고 있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경기장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시설이야. 이러고 있는데 공급을 더 만들어? 그거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말이지. 공급을 더 만들어? 장난해? 건물 중심의 도시 재생의 어리석음은 봐봐. 건물 중심의 도시 어리석은 거지.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야.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어. 자, 포인트를 꼭 잘 잡고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 어려운 글은 아니야. 자, 영어로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엄청 기네. 자, too many officials in troubled city. 너무 많은 official이라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 해석지에서 진짜 공무원이라고 나오네. 너무 많은 공무원들은 어디에 있는 문제가 있는 도시에서의 공무원들은 잘못 생각한다. 잘못 상상한다. 자, 뭐라고 잘못 생각해? 그들이 이끌어줄 수 있다고 그들의 도시를 다시 어디로? 이전의 영광, 그러니까 예전 상태로, 예전에 잘 살던 시절로 되돌려줄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뭘 가지고?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하면은 예전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스타디움이면 뭐 경기장, 아니면은 라이트 레일 시스템이면 아까 말했던 경전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컨벤션 센터 아니면 하우징 프로젝트면은 주택 프로젝트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경전철이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지하철이야.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 가벼운, 좀 이렇게 길이도 많이 길지 않고 좀 짧은 거리 이런 거 말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with very few exceptions, no public policy can slow the tidal forces of urban change.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 보면은 tidal이라는 단어는 흐름의라는 뜻이거든. 원래 tide에서 온 거야. tide. 이게 흐름 아니면은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조석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막 바닷물 같은 게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걸 타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tidal force면은 조성력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도시가 변화하는 어떤 거대한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만 그냥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예외지. 그래서 정말 예외 없이 few가 no잖아. no. 이거 알고 있지? no랑 거의 같은 개념인 거. 앞에 very를 붙이면 그거를 강조해가지고 정말 없어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외가 정말 예외가 없는데 그 어떠한 공공정책도 느리게 만들지 못해. 그 어떠한 공공정책도 느리게 만들 수가 없어. 도시 변화의 그 거대한 흐름을 느리게 만들 수 있는 공공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We must not ignore. 자, must not. 하면 안 된다지.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살고 있는, 러스벨트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면 안 된다. 하지만 공공정책은 도와주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뭐가 아니고 가난한 플레이스, 그 지역이 아니고. 자, 중요하니까 또 적어볼게. 지역이 아니야, 사람이야. 이게 글쓴이의 관점이지. Shiny new real estate. real estate가 부동산이란 뜻인데 shiny, 막 빛나는 이란 뜻이거든. 해석지를 좀 보면은 반짝이는 새로운 부동산.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새로 뭐 아파트를 지었어. 새롭게 뭐 경기장을 지었어.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반짝이는 새로운 부동산은 뭐 할지도 몰라. 드레스업, 장식할지도 몰라. 쇠퇴하는 도시, decline이라고 이렇게 막 감소하는 걸 decline이라고 하거든. 감소하는 도시, 쇠퇴하는 도시를 dress업, 옷을 입힌다의 개념에서 꾸미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실제로 꾸미다라고 해석이 써 있어. 밑에 보면 쇠퇴하는 도시를 꾸밀지도 몰라. 하지만 it doesn't solve.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그 반짝이는 부동산이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의 기반을 이루는 문제를. 여기서는 부동산이었는데 여기서의 it은 도시네. 다르네. 그러니까 도시 의지, 소유격이니까 도시의 기반을 이루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it과 it이 서로 다르네. 이런 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지. 자, the hallmark of declining city. 홀마크는 이제 특징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그래서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은, 자, 문답지 때 배웠던 거 한번 해볼까? is that. 대시라는 것, is는 이다. 합쳐서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지. 쇠퇴하는 도시의 특징은 뭐라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많은 주택을, 그리고 기반시설을, infrastructure, 사회 기반시설, 뭐 기반시설 이렇게 얘기를 해. 뭐라는 것이다? 그들이 너무 많은 주택과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relative to, 뭐와 비교하여. 뭐와 비교하여? strength of their economies. 그들의 경제력과 비교하여. 그러니까 막상 사람들은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도시가 진짜 삐까뻔쩍하자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 with all that supply of structure and so little demand. 뭘 가지고, 자, 그 모든 구조물의 공급, 그리고 매우 적은 수요. 자,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은 상황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저 with를 가지고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아. 가지고라고 해석해도 괜찮은데 약간 부대 상황 같은 느낌으로 뭐뭐인 채로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 해석체를 실제로 보면은 인해, 뭐뭐로 인해라고 나오는데 이건 더 의역한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구조물의 공급과 매우 적은 수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다고. 됐지? 수요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it make no sense, 가주어, 진주어고, 그 다음에 make sense가 말이 되다인 거 알지? 그럼 make no sense면 뭐겠어? 말도 안 된다라는 뜻이겠지? 자, 가주어, 진주어니까 it은 해석을 안 할 준비를 하셔야 돼. 자, 말도 안 된다. 뭐 하는 것은, 퍼블릭 머니를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공공의 돈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급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The folly라는 단어는 어리석음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어리석음은, 뭐의 어리석음은? building centric urban renewal까지 이렇게 닫아볼게. building centric 이렇게 하이픈이 있구나 원래는. building centric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빌딩을 센트릭이라는 단어는 센터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건물 중심의라고 해석이 되어 있지. 밑에를 보면 자, 건물 중심의 도시 리뉴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재생이라고 했네. 자, 건물 중심의 도시 재생은, 다시 건물 중심 도시 재생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지. 건물을 중심으로 하면 안 되잖아.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어리석음은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뭘 아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도시는 구조물이 아니고 도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딱 됐어. 주제는 뭔지 알겠지? 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법 얘기를 하나만 하고 끝낼게. 자, 리마인드 하고 여기서 that을 쓰냐 of를 쓰냐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of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고 that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이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돼. 근데 보면은 cities are 해가지고 주어 동사가 나왔지. 그러니까 of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구나. that을 써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 몇 번이야? 22번이지. 22번 마무리.